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14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있는 날이죠. 1시간씩 수년돼서 운영된다라는 거, 즉 장 오픈이 10시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표 발표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측을 거의 어긋난 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 크게 의미 있다라고 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괜찮으면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는 모든 호재들을 다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채 금리가 4.4대를 이탈했다가, 그러니까 지표 발표 이후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4.3 자체는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4.5를 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과연 그 자리를 찍어야지 좀 어떻게 보면 수그러들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이다. 결국은 지금 나스닥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투갭을 만들면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 갭 중에 하나라도 일단은 메울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예측에 있어서 좀 만만치 않다.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요즘에 별 수 없이 비트코인 흐름하고 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오늘 흐름에서도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 흐름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혹은 좀 매수세가 좀 버거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95 이 구간을 관통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추가적으로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라리 개파락을 띄어가지고 찍게 된다라 그러면 청개구리 흐름이라도 기대하겠는데,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더 약하고 더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글쎄요, 2423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는데 2400 아래부터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즉 이 구간 아래부터는 V자 반등이든 뭐든 나와가지고 최소한 내가 진입하는 시점의 자리까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컷을 치우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구간은 어찌되었거나 명백한 언더슈팅이다. 따라서 관건이 어디가 저점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제 와서 던지고서 다른 걸 뭘 해볼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늦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 굉장히 견디기 좀 어렵고 좀 힘든 구간이 될 텐데, 가급적이면 차라리 빨리 눌렀다가 튀어오르는 V자를 만들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지금에 와서 어설프게 매매를 건드는 것보다는 물려 있다라 부르면 일단은 좀 견디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스닥 선물 30분이 아니라 3분 흐름인데, 지표 발표하고 나서 올랐다가 결국은 다시 밀려내렸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비정상이고 이게 정상인 흐름이었는데, 결국 저점을 깨지 못하고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 저점과 쌍바닥을 이루면서 올라와서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같이, 그러니까 이 파동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신고가 구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쫓아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하락하는 것은 방어할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찌되었거나 이 상승 세기 패턴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못하고 다시 상단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갭은 메워야 되고 첫 번째 갭은 메우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세 군데겠죠. 이 갭은 메워야 될 갭이고, 그 다음에 전고 쌍봉 구간,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첫 갭 구간,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가 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이 아래로 이탈하는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게 10년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여건이나 그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트럼프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 슈팅 구간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마지막 피크를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TMF에 대한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기존의 예측보다는 속도가 좀 늦고 각도가 낮아질 수 있어도 충분히 매수 매집의 구간은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그쵸, 이 구간에서도 던지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특히나 이 구간이 관통하면서 확인하고 매수하시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만약에 이게 그대로 관통하면 기다려야 된다. 여긴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구간이 아니다. 다만 이제 이 2400 아래 구간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떨어지는 칼날을 과감하게 잡아봐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자리가, 그쵸, 2022년에 이 자리 구간인데,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자리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던 게, 만약에 물려있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막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던지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어찌됐거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기간인데, 좀 잘 극복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조정을 받으면 2차전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같이 밀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요즘 런치박스 안 하는 이유처럼, 그러니까 뭔가 얘기만 하려면 자꾸 욕이 나와가지고, 어찌됐거나 그런 구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675 이 구간부터는 떨어지는 칼날도 받아봐도 된다. 다만 지금 고점에서 막 꺾이는 종목들을 받기보다는 밑에서 언더슈팅을 만드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나 4시의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